제2강 정보통신에 대한 유지 관리와 재구축 공사를 진행하실 때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장님들이 정보통신 공사하실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시설물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관련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우리 공동주택의 설계 기준에 정말 이게 부합되는 거냐, 관계법령을 잘 순수하고 있는 거냐, 이것을 사실은 시운전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카메라가 200대가 들어왔고, 저장장치가 뭐가 들어왔고, 모니터가 들어왔고, 유티피 케이블이 뭐 5만 미터가 들어오고, 광 케이블이 10,000미터가 들어오고,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왔는데 하나하나가 다 정보통신 설비잖아요. 심지어 정보통신에서는 케이블도 다 정보통신 설비로 규정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이 정보통신 설비 하나하나가 어떤 품질을 갖고 있고 어떤 성능을 낼지에 대해서는 이 설계를 한 그 설계회사라든지 제조사 또는 유통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시공사는 그 제품을 모르는 시공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장님들께서 각 파트별로 홈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IP CCTV, 영상 정보 처리 기기, 그 다음에 이제 번호식 주차 차단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유지 관리를 하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큰 프레임적인 부분을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자는 나중에 말미에 회사로 연락하시면 저희 담당 임원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또 책자는 보내드릴게요. 양이 방대해서. 자, 가장 간단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가장 원론적인 수준으로 저희가 꼭 제가 어떤 강의에서든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내용을 딱 그 2페이지를 이해를 하시면 이 정보통신 공사를 진행할 때 굉장히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이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에 전자적 방식으로 우호 문자, 음향은 뭡니까? 소리죠.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보내거나 수신, 받기 위한 뭐요?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이게 인지가 안 되면 정보통신공사법에 대한 법 조항의 해석과 적용이 불가능해요. 즉 여기서 말하는 설비는 전기설비, 소방설비가 아니고 뭐라고요? 정보통신 설비입니다. 이 설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정보통신 설비의 그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지만이 이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 공사로서 대통령령, 즉 시행령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이게 바로 정보통신 공사라는 거예요. 정보통신 공사가 뭐라고요? 정보통신 설비, 즉 위에서 말하는 많은 이 밖의 설비를 설치, 시공이죠. 유지보수, 결국 뭡니까? 정보통신 공사를 하는 자를 나중에 여기서 정보통신 사업자라고 그러죠. 정보통신 사업자가 결국 뭘 합니까? 정보통신 공사도 해야 되고 유지보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정보통신 사업자가 아니면 공사를 하면 안 되고 유지보수 공사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지금 300만 원, 나중에 500만 원 이제 뭐 사업자 선정 지침이 개정된다고 한대요. 그럼 290만 원짜리 녹화 장비가 됐건 290만 원짜리 카메라가 됐건 선로가 됐건 뭔가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무면허업자가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의계약을 할지라도 관계법령은 뭐? 정보통신공사법. 정보통신사는 누구? 정보통신 자격을 가진 자. 등록을 한 자니까 정보통신 우리가 면허라고 보통 하죠. 그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시공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업자, 뭐 업자, 시공업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용역은 있습니다. 용역. 생소하신 분들이 소장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서 주택관리업자는 다 아시죠? 사업자가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용역업자와 뭐라고요? 시공사, 시공업자죠. 그래서
공사업자는 우리가 시공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용역은 설계, 감리를 하는 쪽은 용역업이라고 부르고, 용역업자의 자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된 자 중에서 통신전자 정보처리 등을 하는 그 용역업을 하는 자를 우리가 용역업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공은 공사업자, 시공 전에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자를 설계업자, 공사업체가 정해지고 나면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즉 설계 도서대로 공사를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지, 안전 품질, 공정을 관리하는 것, 즉 발주처는 입주자 대표이잖아요. 장충공사니까 입주자 대표를 대리하여, 이렇게 되겠죠. 발주처를 대행하여 대리하여. 그래서 정보통신 설비와 정보통신 공사, 정보통신 공사업자와 용역업자를 분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지 정보통신 공사, 정보통신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공사가 분명해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갑니다. 현장 대리는 어떻게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될 것인가. 7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초급 그 기술자를 배치하든가 배치를 안 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자담보는 우리는 3년. 정보통신사업법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우리 정보통신 시스템은 다 3년의 하자 보증을 합니다. 이 정보통신 공사에서 또는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정보통신 설계입니다. 설계. 정보통신 설계라는 것은 이 설계와 감리, 그다음 시공 부분을 나눌 텐데요. 설계 도서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설계 도서의 중요성, 보통 우리가 이 설계 용역에서 설계라는 그 정의는 공사에 관한 사업 계획,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 우리가 시방서라고 그러죠. 공사비 명세서, 즉 원가 적산을 보통 공사비 명세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 계산서와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즉 가장 한마디로 딱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행위. 이 설계 도서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시방서, 물량 내력서, 설치 도면, 그리고 공사비 명세서니까 뭘까요? 바로 원가 적산, 대략 추정 공사 예가, 그리고 기술 계산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설계 용역입니다. 설계 용역. 설계 용역이 명확하게 나와야지 이 설계 용역이 제대로 수행돼야지만이 아파트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공동주택 설계 기준에 부합되게 설계를 해야지만이 올바른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보탬이 되고, 또 그 시공사가 하는 행위가 뭘까요? 아파트에서 제시한 설계 도서대로 공사를 잘하는 게 시공사입니다. 감리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설계 도서대로 공사를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규정을 관리 감독하는 게 감리의 역할입니다. 즉 설계부터 시공, 그 다음에 감리까지가 기준이 설계 도서죠. 무상 보증할 때도 뭐에 근거해서요? 설계 도서에. 기성구가 잔금 준공 검사를 할 때도 뭐에 근거해서? 설계 도서에 근거해서. 3년 지나고 나서 유지 보수를 할 때도 뭐에 근거해서요? 설계 도서가 기반이 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RF 주차 차단기가 있고 번원식 주차 차단기가 있잖아요. 설명드렸죠? 영상 정보 처리 기기도 CCTV, 폐쇄로 텔레비전이 있고 네트워크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출입 통제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홈 오토메이션이 있고 홈 네트워크가 있죠. 앞에 부른 내용은 다 아날로그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이 다. 뒤에 홈 오토메이션, 홈 네트워크 있잖아요. 디지털 기반이에요. 기술의 난이도와 수준이 완전히 다르죠. 시공사업자도 아날로그를 잘하는 시공사업자가 있고 디지털을 잘하는 시공사업자가 있습니까? 네트워크 공사에 강한 시공사업자가 있어요. 기술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즉 설계 용역도 우리가 맨날 자본금 사업 실적 기술 능력 제한 경쟁 입찰을 많이 하시잖아요. 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일반 경쟁하시면 안 돼요. 또 우리는 지명 경쟁에 해당이 안 됩니다. 결국은 제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왜 사업 실적을 이야기할까요? 즉
설계 용역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은 최소한의 자본금과 사업 실적, 즉 우리가 네트워크 카메라 공사를 하는데 아날로그 설계를 많이 받는 회사한테 위탁을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감리를 하는데 네트워크 카메라 공사, 홈 네트워크에 대한 감리 실적이 거의 없는 회사한테 감리를 하라 그러면 감리가 될까요? 감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축 아파트는 상주 감리를 거의 안 해요. 할 수도 없고 한다는 것도 의미고 한다라고 하면 주민들께서 오히려 아파트에 피해 준다고 뭐라고 해요. 왜냐? 신축하고 다르잖아요. 30억짜리 공사를 해도 아파트는 6개월이면 거의 공사가 끝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뭐라고요? 선로를 재포설하는 것도 있지만 선로를 재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따라서 대부분이 다 비상주 감리를 합니다. 근데 비상주 감리가 설계도서가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시공사가 설계도를 공사해서 시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공사 화재가 발생해요. 그럼 설계 책임이 되는 거죠. 설계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시공사가 이 설계도서를 공사하면 이 품질이 안 나온다고 서류가 제출되는데도 발주처에서 만약에 공사를 강행하라고 하죠.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와 소장님은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정보통신공사법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공사는 그 하자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어요.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설계도서의 완성도가 전체 공사의 품질과 예상과 나중에 무상 이후의 유지보수까지도 직결됩니다. 그렇죠? 특정 회사, 특정 부품, 그다음 특정 시공사를 위한 설계도서는 아파트에 부적합하겠죠. 주민과 아파트를 위한 설계가 돼야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공동주택은 반드시 뭐라고요? 공동주택의 설계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간단하게 아까 제가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당연히 30일 이상은 다 아시죠? 소장님들 30일 이상 저장돼야 된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또 많이 들으셔가지고. 근데 단서가 있다고 그랬죠? 모션 녹화가 30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상 정보가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돼야 된다고 그랬죠? 실시간 동영상 저장에 대한 기준의 30일이에요. 그런데 설계에서 만약에 성능이 낮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MVR을 동작시키거나 카메라 500만 화소, 800만 화소, 심지어 어제는 어느 단지 갔더니 900만 화소 카메라를 막 1000만 화소를 이렇게 설계에 반영했더라고요. 근데 저장 장치는 200만 화소도 저장을 못해요. 그러면 10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목적이 1000만 화소의 화질을 보고 싶으시고 1000만 화소의 화질로 저장 검색 백업을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실제 저장은 뭐로 된다고요? 200만 화소도 안 됩니다. 그 저장 장치는 성능이 이걸 수용할 수가 없죠. 그건 설계가 잘못된 거죠. 실질적으로는. 심지어는 아까 그나마 200만 화소는 조금이라도 점수를 줄 수 있지만 네트워크에 대한 구성과 네트워크 장치가 잘못 설계되면, 즉 기술 계산이 잘못되면 아예 그것도 안 돼요. 저기 지역에 있는 모 아파트는 50만 원으로 50만 화소로 200개의 카메라 중에 40%가 그렇게 저장되는 데도 있어요. 황당하죠? 소장님들 딱 들으시면. 현실은 그렇습니다. 요지는 정보통신공사에서는 설계는 그 공사의 항목과 범위에 대한 기술 노하우와 설계 노하우가 있는 회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소장님들이 설계 용역을 발주하셔야 할 때 입주자 대표의 회장님 명의로 이제 계약을 하시잖아요. 할 때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설계도 마찬가지고 감리도 마찬가지고 다 예외 조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근데 그 중에 예외 조항 중에 쭉 여기 하단에 보시면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설계 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는 설계 발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억나시죠? 많이 들으시잖아요. 다시 그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기존 설비, 즉 기존 설비라는 건 정보통신 설비죠. 교체하는 공사로서 설계 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필요한 공사 또는 반드시 필요한 공사, 즉 아니 물자를 빼면 새로운 도면이 새롭게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로망을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설계를 해야 돼요. 기존의 아날로그 동축 케이블을 다 뜯어내고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을 바꿀 때는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설계를 발주를 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동축 케이블을 이용해가지고 아날로그 카메라 떼어내고 200만 화소급의 성능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카메라 100개에서 100개 떼고 200만 화소 카메라 설치하고 또 끝단에 녹화 장비 떼고 모니터 떼고 설치를 하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하면 그 케이블 하나도 안 건드렸잖아요. 그러면 1:1 대개체 공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문제는 200만 화소용 카메라로 처음에 동축 케이블을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41만 화소나 또는 27만 화소급으로 동축 케이블을 처음에 설계했고 그 당시에 그 시스템이 설치될 때 공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다 보면 해상도가 워낙 뭐 4배, 5배잖아요. 높다 보니까 동축 케이블의 상태에 따라서 선명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간섭을 받아서 영상에 왜곡이 발생할 수도 있고 100개의 카메라 중에 10% 내의 카메라 영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간단한 것은 비디오 증폭기라는 장비를 그 동축 케이블을 가운데쯤에 커트를 해서 설비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도저히 안 되면 동축 케이블을 새로 포설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기존의 동축 케이블 그대로 포설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새로운 트레이를 타든 뭘 하든 CD관을 넣든 뭘 하든 새롭게 포설돼야 됩니다. 그것은 설계 도면이 바뀐 거죠. 처음에 입주 당시에 준공 당시 또는 그 시스템이 설치될 때의 도면과 이번에 준공하는 도면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설계를 용역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특히 아날로그 동축 케이블을 활용해서 카메라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시운전할 때쯤 되면 영상이 나온다 그랬죠. 품질이. 그때 보통 시공사들이 한두 개는 저희가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비용적으로는 아파트에서 부담을 안 해도 관계법령은 그때부터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요지는 99.9% 200만 화소급 이상으로 그게 동축이든 네트워크 카메라든 CCTV 공사, 영상정보 처리기기 공사를 진행하실 때는 제대로 된 설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기술 베이스의 행간의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많은 회사들이 이 부분을 강조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막 공사를 수주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설명드리고요. 뒤로 먼저 가서 감리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큰 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는 제가 아까 소장님들께 뭐라고 말씀 올렸나요? 제일 중요한 게 감리는 감리 용역 그 자격을 갖고 있는 회사가 감리원을 파견합니다. 위탁관리회사에 만약에 자치관리 아니고 위탁계약이 돼 있으면 위탁관리회사에서 소장님들을 위탁관리회사의 대표이사야 대행대리인으로 파견을 하시는 거죠. 똑같아요. 발주자, 여기서 말하는 발주자는 다른 발주자가 아니고 입주자 대표이죠. 입주자 대표 회장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 뭐에 근거해서 설계도서와 관련 규정을 기준해서 설계도서는 아까 설명드렸죠. 시방서, 내역서, 도면. 설계도서대로 그다음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 공정,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거고 작년 8월 18일자로 정보통신공사, 소방전기도 마찬가지고 아파트에 1개월 이상, 1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안전 그 관리 계약을 해야 되죠. 15일 단위로 보통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안전에 대해서도 이 감리원한테만 맡기지 말고 다시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도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감리는 이런 일을 하는 거, 이런 용역을 하는 자를 감리원이라고 하고 감리 용역업자라고 한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설계도서라는 거예요. 자, 거꾸로 해석하면 설계도서의 완성도가 낮고 설계도서가 잘못 작성되어 있으면 제 아무리 감리를 잘하고 싶어도 제대로 될까요? 시공사가 아무리 공사를 잘하고 싶어도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면 하자가 발생하는 게 불문가주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축 아파트에서는 설계 따로 감리 따로를 보통 안 합니다. 신축 아파트는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설계단이 있고 감리단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왜냐?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짧게는 2주, 길게는 6개월 정도의 그 공사 기간 동안에 설계 따로 감리 따로 하면 설계회사는 설계 기간 끝나고 가버리고 시공사는 한참 하다가 설계 변경하고 싶어가지고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리는 문제없다고 하고 옥신각신하다가 일이 안 되죠.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계와 감리를 한 회사로 뽑고 시공사는 완전히 다른 회사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감리 역시 예외 조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감리 모든 법칙에는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고. 그러면 발주자는 용역업자, 아까 말씀드렸죠.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 사무소를 갖고 있는 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해야 한다. 다만 예외가 크게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장님들이나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주민 또는 시공사, 제조사, 입동사가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2개 돼 있죠. 공사 금액이 1억 미만이면 감리를 안 떠도 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일부러 막 9천만 원에 맞추기도 하고 8천만 원에 맞추기도 합니다. 사실은 1억 3천짜리 공사를. 그럼 공사가 제대로 될까요?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왜? 이 정보통신에서는 재료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작게는 65%, 많게는 75%까지 차지를 해요. 재료비의 품질이, 성능이 결국은 전체 품질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시설물은 25에서 35%면 재료비가 포션 차지하죠. 나머지는 전부 농업비잖아요. 농업비. 도색공사에서 농업비의 비중이 60%가 넘어갑니다. 60%가. 재료비는 25, 35를 넘어간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대부분 보면. 그렇죠? 그런데 총 공사 금액 1억 미만 공사에 있어서 감리 예외다. 맞는 표현일까요? 해석이?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면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 하는 밑에를 내용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발주자가 어딜까요? 발주자 또는 발주처 비슷한 표현입니다. 입주자 대표입니다. 관리사무소장님이 아니고 장기소원 계획에 근거해서 장기소원 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인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전기통신 사업자가 역물을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 공사 금액이 1억이 미만일 때 이 내용이잖아요. 전기통신 사업자는 어딘지 아시죠? 통신 사업자인데 앞에 전기가 붙었잖아요. 즉 KT, LG, SK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신 사업자를 말합니다. 전기통신 사업자는. 영문은 전기통신 설비 이용해서 우리에게 유선, IPTV 같은 게 유선이죠. 무선, 스마트폰 같은 거. 우리가 지금 통신 설비 쓰고 있잖아요. 무선 통신. 이런 역물을 제공하는 공사로서 1억 미만일 때는 감리 없이 해라. 근데 대부분이 이런 통신 사업자들은 자체 면허를 갖고 있고 감리원들이 다 있어요. 급하게 이걸 빨리 해야 되니까 막 감리원 선정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장 우리 그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엄청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감리를 하지 말으라는 거지. 우리 아파트에서 9천만 원짜리 공사를 발주하는데 감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2번째, 총 공사 금액 1억 미만이라고 나와 있죠? 앞에 뭐라고 있습니까? 철도, 도로, 항만 등의 정보통신 설비를 말하죠. 여기서 설비는 설비의 정보 제어, 안전, 재해방 및 운영 관리를 위한 공사. 우리하고 해당이 있습니까? 이 2번째 조항하고 홈넷, 홈오토, 출입 통제, CCTV, 공동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주차 차단기 해당이 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철도, 도로, 항만은 우리 국가 기반 산업이잖아요. 사회 간접 자본이잖아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적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2번째도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3번째 볼게요. 3번째 건축물이니까.
6층 미만, 연면적 5,000제곱미터, 1,500평 정도가 되겠죠. 미만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설비.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 설비는 지금 저희가 논하고 있는 거 다 포함되잖아요. 설치공사. 근데 6층 미만이고 1,500m에 해당하는 우리 아파트가 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도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겠죠.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들께 99.99999%지 현재 우리가 논하고 있는 정보통신 설비를 할 때는 다 뭘 해야 된다고요? 감리를 발주해야 됩니다. 감리. 그 감리도 그냥 감리 면허 있다고 감리를 주시면 안 되고, 소장님의 단지가 자동문 인터폰 공사를 하시고 싶다. 자동문 인터폰에 대한 감리 그 실적 있는 회사, 홈넷이면 홈넷에 대한 감리 실적 있는 회사, CCTV면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해당하는 공사의 항목과 범위의 감리 용역을 제대로 수행한 회사한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올라가 봅니다. 쭉 보시면 여기 볼게요. 아까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야 돼서. 자, 이 엔지니어링이 뭐냐면요. 소장님들이 예전에는 그 아날로그일 때는 친한 사업자나 이게 시공사죠. 시공사나 제조사, 유통사한테서 기술 자문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끼고 막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셔도 크게 품질에 문제가 없었어요. 워낙 해상도가 낮고 저해상도고, 또 솔직히 문제가 조금 생겨도 우리가 2에서 5%라는 고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사업자 선정 지침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그 보증증권의 한도가 딱 그거 하나 하잖아요. 하자보죠. 우리 보통 10% 하잖아요. 10%. 10% 정보통신 이제 최대치를 10%를 적용하시고 싶어 하는데, 그랬을 때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이게 디지털로 급격하게 바뀌면서 10억짜리 공사를 했으면 증권이 뭐 1억이다 가령, 그러면 10억짜리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1억 가지고 해결이 되냐? 해결이 안 됩니다. 보통 25에서 35% 정도. 카메라 만약에 500개짜리 공사를 했어요. 6, 7억 들여서 공사를 하셨으면 카메라는 500개죠. 뭐 순간기 카메라, 공동경과 카메라, 주야제초장 카메라, 지상에 뭐 놀이터 부시에서 지상의 외곽, 뭐 차량 입구, 옥상 카메라,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그 전기차 충전기에 설치되는 뭐 열화상 카메라 등등 수많은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500개예요. 그렇죠? 저장 장치에 500채널짜리 서버를 쓸 수도 있고 250채널 서버를 2개 쓸 수도 있고 뭐 128채널짜리 MV를 쓸 수도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0개의 채널에 연결되는 UTP 케이블 5만 미터, 뭐 4만 5천 미터 등등 있고 많은 종류의 정보통 설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왜 엔지니어링이 필요한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설계 도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설계 도서, 시방서, 내력서, 도면,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공사비 명세서, 즉 원가 적산, 공사비가 대략 얼마 들어가느냐. 마지막으로는 기술계산서. 이걸 소장님이 다 하실 수 있으세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뭐 홈네트워크가 됐건 홈 오토메이션이 됐건 주차 차단기가 됐건 뭐 네트워크 카메라가 됐건 아니면 뭐 동축 케이블을 이용한 아날로그 HD SDI가 됐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면 소장님들이 그냥 뭐 우리 500개 바꾸려고 하는데 견적서 좀 줘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장기소음 계획에 반영하게. 보통 그러죠. 외부의 장기소음 계획에 반영할 때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가 카메라 한 대당 평균 얼마 적용할 거예요, 요즘? 요즘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똑같이 적용하고 있죠. 곱하기 100만 원입니다. 500개 카메라 하면 5억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견적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장기선 충당금으로 공사비도 내야 되죠. 설계 감리비도 내야 되죠. 5억 정도면 당연히 1억이 넘어가고 1개월 이상 공사기간이 가니까 안전지도비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는 또 뭐 또 들어가 있을까요? 장충금은 부가세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2년 후에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5억 갖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6억 5천. 예를 들어 7억이 나왔어요. 부가세 포함까지. 그러면 이제 수실 조정도 해야 되고 수실 조정을 하기 위한 절차도 또 진행이 돼야 되고 복잡해지죠. 그리고 정말 그게 맞는 공사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럼 5억에 맞춰서 해라, 500개를. 그러면 성능과 품질이 떨어지죠. 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외주 장기성 계획을 조정하는 회사에 무조건 위탁을 주지 마시고 최소한 10만 원이 됐건 50만 원이 됐건 얼마가 됐건 엔지니어링 사업자나 기술사 사무소한테 위임을 주세요. 즉 사업 계획을 내라는 거 하죠. 사업 계획. 우리 단지를 조사해서 정말 광 케이블이 기존에 있는 케이블 중에서 우리가 재활용성에 대해 뭐가 있는지 어디까지 우리가 그 새롭게 재구축을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분석 자료 겸 여기 나와 있죠?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기타 등등 내용을 해서 자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료를.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이런 작업을 하시고 나서 공사를 하려는 습관을 계속 들이셔야 돼요. 홈넷이 됐건 뭐가 됐건. 저는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하시길 권장하고 싶어요. 왜? 엔지니어링 사업에는 정보통신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아요.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저희는 정보통신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정보통신 사업자 중에서 기술 부분에 해당하는 기계설비나 금속전기나 설비나 이런 쪽에 맡겨서 그 자료를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업 추진을 하시는 습관을 들면 문제도 없고 인정받으실 수 있고 깔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정말 공사를 해야 될 때 그때 설계 용역, 감리 용역을 발주로 하시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왜냐? 이 부분은 소장님들의 물론 소장님들이 이 계통에 계시다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겠으나 그러나 현직을 떠나 계시고 관리사무소에 계시다 보면 새로운 기술 트렌드라든지 관계 법령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엔지니어링 활동이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들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새로운 단지에 가셨을 때 점검도 종합적으로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우리가 뭐 소송을 대비해서 또는 진단하실 때 보면은 하자적산하고 하죠. 정보통신은 아직도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홈 네트워크, CCTV, 뭐 주차 차단기, 뭐 비상벨, 뭐 원격 금지 기타 등등 수많은 설비에 설계가 잘못돼서 공사가 잘못될 수 있는데 뭐 할까요? 누락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는 저희가 하자 적산도 기술적으로 도와드리고 그래요. 그 부분도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공동주택 정보 보완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영상 열람에 대해서 조금 가장 많이 이제 요청이 오는 거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 뭐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는 뭐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정보 주체는 뭐 여기 경찰관 입회와 상관없이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정보 주체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당사자의 당사자. 그렇죠? 당사자이고 아까 그 당사자가 볼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진 찍어 가는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에 대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2번 정도 아까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법원에서 문서 제출 명령 온다 할지라도 그걸 그 제3자에 대한 비식별화를 하지 않고 동영상을 바로 그냥 그 법원에 제출하게 됐을 때는 소장님들한테 기본적으로 고소나 고발이 진행이 되면 그런 벌금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악의적으로 상대 주민이나 제3자가 계속 소장님을 괴롭히다 보면 민사적인 합의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소장님들한테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선의로 또는 잘 모르고 급하다고 해서 또 날짜가 이게 잡혀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저한테 개인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무료로 자문해 드리고 필요하면 서류도 일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를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소장님들도 몇 분 다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고소라든지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저한테 연락 오셔가지고 뭐 나름대로 도와드린다고 도와드렸지만 결국은 금전적으로 손실을 많이 입으셨고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프라이버시 존 마스킹이나 이런 비식별화 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 내라고 해도 비식별화 조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청구인이 다 지급하게 해야 되고, 그 돈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 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자료가 나가야지. 자료 다 나갔는데 뭐 주겠거냐고 했는데 그분이 안 주면 소송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거 잊지 마시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식별화를 할 때 안에서 장비가 해결이 안 될 때는 외부에 진행을 해야 되고, 외부에는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전문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문 회사들한테 견적 충분히 받으셔가지고 전문 회사한테 다이렉트로 거기서 지급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고 우리 자료는 보관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런 절차들을 꼭 지키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막 거창하게 표현들이 돼 있죠. 근데 뭐 사실은 비식별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거. 자, 넘어갑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태산인데요. 자, 그 83페이지에 보시면 설계도서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보세요.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 견적서를 받으시잖아요. 견적서를 받으시는데 형식적으로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나 기술자 사무소로 등록된 자한테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받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견적서 앞에. 날짜, 회사명, 공사 내용 아무것도 없고 그냥 견적만 와요. 그러면 그 견적서가 유효할까요? 설계 용역을 줬는데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 누가? 어떤 회사의 법인 도장도 없고 감리회사는 감리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엔지니어링 사업자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된 회사에는 다 설계 엔지니어가 있어요. 설계 기술자가. 설계 기술자의 실명이 날인돼 있어요. 실명이. 그래야지만이 그 설계 기술에 대해 설계 도서에 대한 내용들이 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위에 보세요. 관계법령이 이렇게 쭉 있죠. 기술 수준에 적합하게 뭘 해야 될까요? 설계업자는 설계를 해야 되고 시공사는 시공을 해야 되고 감리는 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스타팅 설계가 잘못되면 다른 것도 다 잘못된다라는 거고요. 하단에 보시면 설계도서 보관,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자료 보관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발주자, 목적물의 소유자니까 발주자, 입주자 대표이죠. 공사하고 나서 없어질 때까지, 폐지될 때까지 설계도서를 보관하라. 설계 용역사는 5년간, 감리 용역사는 하자 담보 책임 3년간 보관하라고 그러죠. 왜 이걸 설계도서를 보관하라고 그럴까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는 카메라 300개를 설치했는데 증설 공사를 할 수도 있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간이 되는 게 뭘까요? 공공사의 설계도서를 근간으로 합니다. 우리 이 설계도서는 보급공사 계약서를 소장님들이 회장님께 이제 제안을 하셔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시죠. 원래는 보급공사 계약서에도 별점 사료로 최소한 설계도서와 견적서가 첨부돼야 돼요. 이 설계도서를 근간으로 기성지급이 청구가 돼야 되고 지급돼야 되고 이걸 근간으로 준공도 이걸 근간으로 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 정보통신공사에 있어서 설계도서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기준 등의 규칙, 아까 제가 설명 한번 드렸죠. 여기가 중요하다고. 영상 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는 설계 기준대로 뭘 하라고요? 설계를 하라고요. 네? 처음부터 15프레임을 근간으로 하고 처음부터 모션 저장으로 근간을 하면 공사가 아무리 잘해도 이거 이상 될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200만 화소, 500만 화소 설치할 때는 200만 화소, 500만 화소로 어떻게 저장 검색 백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500만 화 설치해놓고 150만 화소로 저장할 거면 왜 500만 화로 설치합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트워크 카메라로 갈 때는 네트워크 선로망과 저장 장치의 성능과 기능이 카메라보다 더 중요해요. 정말 중요도를 따지자고 하면 선로망이 잘못되어 있으면 1000만 화소 카메라를 설치해도 1000만 화소 해상도로 전송이 안 됩니다. 트래픽이 걸리고. 그래서 선로망에 대한 기술 이해도를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2000개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100개만 그 설계한 회사한테 그 설계를 맡기면 가능할까요?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왜 우리가 공사 공고 내실 때 소장님들 내시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 5년간 사업 실적하잖아요. 네트워크 카메라 5개 단지 이상, 뭐 몇 억 이상, 뭐 이렇게 자꾸 가이드를 두죠. 그것은 그만한 시공 능력, 사업 수행 능력 있는 회사를 뽑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업자들이 뭐 합니까? CCTV로 그냥 그 시공 능력 내요. 그러니까 입찰 유예서에 이제는 뭐까지 넣을까요? 그 사업 수행한 현장에 견적서도 내라. 그럼 견적서에 산출 내리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설계 기준, 그다음에 설계 노하우 다시 설명드리고요. 경기도 감사는 잘 아시잖아요. 2019년에 최초로 정보통신 공사 문제 때문에 소장님이 자격정지가 일어나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6개월 회장님한테 1000만 원 벌금이 내린 케이스고요. 자, 감리로 오면 감리원도 5억 이상 30억은 다 감리원이 이렇게 초급, 중급이 있습니다. 자, 감리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설계, 시공, 감리 중에 한 회사가 설계, 감리, 시공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밑에 보면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회사는 공사와 그 감리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돼 있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방에서 어떤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어요. 발생해서 저한테 자료가 다 와서 봤더니 부인은 시공사의 대표자고 남편분은 설계감리회사의 대표자예요. 그럼 뭐에 해당합니까? 밑에 이거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설계감리를 했고 이쪽에서는 시공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행령 제15조를 지금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공사가 막 설계회사를 추천합니다. 설계감리회사를. 그리고 설계감리회사는 도장만 찍고 뭘 한지도 모르고 시공사가 다 만들어준 서류만 갖고 이제 설계 내고 나중에 감리 도장 찍고. 결국은 아파트나 주민을 위한 설계라기보다는 시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특정 제품에 대한 설계가 반영이 되죠. 물론 그 제품이 정말 그 아파트에 적합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상당수의 제품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냥 브랜드만 대기업 브랜드 또는 브랜드만 외국 글로벌 기업의 브랜드인데 제품은 전부 중국산인 경우도 많고 3년 반, 4년만 되면 제품이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고 막 그래요.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그런 걸 잘 분리하셔서 잘 하십시오. 자, 밑에 가면 이제 작년 8월 18일자에 바뀐 법령이 하나 있죠. 1개월 이상 공사, 1억 이상의 정보통신 공사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안전지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발주자가 누구일까요?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시고 이건 돈이 어디서 나가야 됩니까? 상충금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정보통신 공사협회에 연락을 하시면 소장님들 근무하는 그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데를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체결 시기는 이때다. 그리고 이 이전까지는 시공사가 이걸 했어야 돼요. 근데 시공사가 안 하잖아요. 법이 개정이 돼서 어디로? 발주처로. 발주처는 어디? 입주자 대표의. 이해되시죠? 이거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꼭 이거 지키시도록 하십시오. 안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장기성 충당금에는 공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설계감이 용역비도 들어가야 되고 산업안전, 정보통신 산업안전 예방 지도비도 들어가야 되고 부가세도 들어가서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긴다. 곱하기 100만 원 하면 안 된다.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들을 꼭 지키셔라. 설명을 드리고요. 추진 절차는 뭐 잘 아시다시피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구축 방향과 이 아까 말씀드린 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사를 언제 하든 간에 이런 부분들을 지키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유지보수 할 때도 무턱대고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마시고 10만 원을 주든 50만 원을 주든 정말 우리 단지의 홈 네트워크가 어떤 상태인지 주차 차단기가 어떤 상태인지 네트워크 카메라 또는 뭐 아날로그 CCTV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유지보수를 안 하고 부분적으로 개선 공사를 할 수 있으면 개선하셔서 또 가시고 유지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사이버 보안과 물리적 보안이 다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방화벽 부분 같은 그 보안 방법이 있고 우리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를 설치해서 로컬 우리 단지 내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정보통신 사업자한테 무조건 위탁한다고 해서 유지보수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아파트에 각 건설사의 계열사가 그 정보통신 공사를 설계하고 공사하는 현장이 있고 정보통신 공사 업체한테 위탁한 공사 현장들이 있고 그래요. 그렇죠? 뭐 어떤 건설사라고 제가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설사들이 계열사들이 설치하는 현장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방화벽으로 그 시스템을 완전히 묶어놓은 경우도 상당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협의를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풀어가는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보보안은 쉽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게 복잡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최소한 소장님들이시라면 기본적으로 영상정보, 그 다음에 개인정보, 그 다음에 각종 서버에 대한 책임자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킹을 하셨으면 좋겠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대표회의에 건의하셔가지고 보안 방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보통신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설계 도서입니다. 지방서, 내력서, 도면을 아파트에 적합하게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공동주택의 설계 기준에 부합되게 설계 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설계 용역업자를 선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감리도 역시 공사의 범위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감리 용역자를 선정하셔야 되고 당연히 시공사는 제한 경쟁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사업자는 대부분 다 공사 금액이 있기 때문에 다 공개 경쟁 입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업자는 수의 계약을 하실 수도 있고 입찰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중요한 것은 사업 실적과 기술 능력을 부합되게 문제가 안 되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디지털로 가면서 소장님들이 현장에서 관리하기 힘드실 때마다 누가 됐건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나 기술서 사무소에 의뢰하셔가지고 엔지니어링 컨설팅을 받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오늘 2시간 가까이 소장님들이 제 강의를 들어주셨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배울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는 올해 정보통신 부분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 책자를 또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셨으면 전부 가져가셨었는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 책자를 원하시면 회사로 연락을 해주시면 회사에서 담당 임원이 소장님들께 우편으로 물론 배송비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